예,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에 있어서 뭐 현대차그룹의 그룹주들의 동반급락이라든가 혹은 삼성그룹에 관련된 뭐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화요일날 집중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고 또 거기에 또 장중에 최근 보기 힘들었던 급반등이 또 나오게 되면서 물론 뭐 지수를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꼬리를 상당히 길게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제가 나오는 화요일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시황에서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그런 내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시간에는 종목, 또 시장에서 전체 좀 봐야 될 이슈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4주 동안 추세에 관련돼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4주 동안의 복습, 추세에 관련된 복습과 함께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종목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비법까지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료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계속 불거지는 그리스 관련된 내용, 그 내용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매번 갖고 나오는데 이제 그 그리스 쪽에 대한 일정입니다. 그 그리스와 그 IMF 그리고 유로존 채권단가의 그 일정표인데 뭐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이 맨 윗부분이죠. 5월 11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7억 5천만 달러를 미리 좀 상환하겠다 해서 12일 날 미리 그 금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6월 달까지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뭐 6월 12일 그리고 뭐 지난 주말이 되겠어요. 그때 또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해서 급 파견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6월 14일 날 또 협상을 실패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6월 18일, 19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이 회의 때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일부 더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30일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좀 열어놓은 상태예요. 열어놓은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겠죠. 아니 그리스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난리가 났느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야 내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그 금융을 받아야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고 또 남아있는 뭐 그 자금 상환해야 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미리 사실상 선약이 됐었던 72억 유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IMF 쪽에도 나머지 금액을 뭐 상환하겠다 이 내용인데 채권단에서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자관을 만들어서 그 돈을 상환할 것인지 내놓아라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자, 네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게. 돈을 빌려주는데 네가 돈을 갚으려면 하루 세 끼는 먹기 힘들 거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을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그리스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지만 돈을 갚기 위해서 그럼 두 끼만 먹겠다. 대신 한 끼는 라면을 먹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게 그럼 두 끼만 먹을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한 끼만 먹고 빵 하나 먹을게.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하냐. 한 끼만 먹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7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그 앞에 벌써 약속이 된 내용이에요. 어차피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구책에 대해서 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계속 개선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결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그리스 쪽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뱅크론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까지도 일부 국민들이 뭐 유출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채권단이 이제 뭐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까 뭐 제가 밥 먹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를 해라, 뭐 연금을 삭감을 해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또 얘기한 부분이 살짝 언론에 노출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에 대한 자본 통제 부과 비상계획 고려. 이 내용이 뭐냐면 18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협의점을 못 찾으면은 니네 그때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에 대한 은행에 대한 이러한 부분 자본을 통제해버리겠다. 그래도 니네 버틸 수 있겠어? 해볼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야 전기 끊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스 끊는데 너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내용. 그렇게 해서 이제 억압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S&P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입니다. S&P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무디스라든가 피치 같이 이제 거의 뭐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2015년 4월 달에 B-에서 CCC 플러스로 강등을 했죠. 그리고 6월 11일 날 CCC 플러스에서 CCC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채권당과 합의가 없으면 1년 내에 그리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를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S&P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만약에 말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협상을 못해서 뭐 그럼 구조 자금 72억 유로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리스가 IMF 쪽에 14억 유로를 못 갚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디폴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앞부분부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계속 표만 놓고 보면서 무료 교육 방송 때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그리스 내용이 뭔가.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안을 제대로 내놔라. 뭐 밥을 먹지 마라. 그렇게라도 자구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내용 부분은 뭐 상세하게 적어서 보여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그 자구안을 잘 안 내놓다 보니까 이번 주 18일 날 협상을 자구안이 제대로 안 나와서 협상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말을 기해서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자본 통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디폴트 선언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희들끼리 문제 아니냐. 왜? 제가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72억 유로를 지원해 주기를 미리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야 자구안 더 내놔. 자구안 더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 많은 내용들,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뭐를 가장 중요시 얘기를 했죠? 그리스의 디폴트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결과론적인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장 초부터 그 내용을, 개장 초부터 오늘 34포인트가량 빠질 거니까 왜? 그리스 디폴트 때문에 34포인트가량 빠질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장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야 이거 그리스 디폴트 문제 때문에 이거 문제가 돼서 이게 좀 장이 빠졌는데 후행성의 해석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S&P에서도 그 디폴트가 발생이 되더라도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닥스입니다. 독일 쪽인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겠죠. 근데 그 국가에서도 놓고 잘 보시면은 어제예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 증시. 급락 이후에 또 꼬리 달고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독일 쪽에서도 그리스 문제가 추가적으로 불거져서의 급락이었다라고 한다면 1%대 하락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라면 독일 쪽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예? 시초가 자체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전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독일도 연동돼 있는 독일 쪽, 유럽에 연동돼 있는 독일 쪽도 전저점을 안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전저점을 더 깨냐 이거죠. 추가적으로 보실까요?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만 꼬리 또 잘 다르고 있죠. 근데 이 끝부분에서 잘 놓고 보시면은 시가가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시가 부분이 그 전날 월요일 날 기준에서의 금요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기준에서의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바로 붙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었다면 개파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던 부분은 시간적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시간 넘어섭니다.
4시가 넘어서부터 쭉 밀려 떨어진 이후에 종가 부분에 다시 돌렸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니케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동시간대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시간대 움직이는데 그리스 디폴트 문제 가지고 그리스 협상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뭐 급락이 나왔나요? 선진 시장에서 유럽 쪽에서 그게 문제가 됐다면은 다우나 일본 쪽에서 급락이 표출돼야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호주를 볼 겁니다. 호주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역시 같은 시간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금리도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 10월 저점부터 고점 그리고 다시 조정받은 이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국가에서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다니까요. 장중 플러스 나오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전저점 깼나요? 혹은 플러스가 나올 정도면 뭐예요? 장중의 자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의 흐름입니까? 다시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34포인트 오늘 빠질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장중에 34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때 돼서 이야 그리스 문제가 이게 시장을 뭘 그리스 문제가 시장을 흔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지금 지수 위치에 있는 구간, 이 구간 부분이 앞쪽으로 당겨서 놓고 보실 때 어느 구간에 위치에 놓여져 있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월 초순부터의 지수, 4월 초순에 형성했었던 지수 라인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4월 초순 이후에 수급 부분을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과연 수급 부분에 엉킨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꼬리를 달고 돌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 망치형 나온 다음에 강력하게 돌려놨습니다. 예?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돌려놓고 밀렸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날짜 기준으로는 여기가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날 우리나라 환율이 재차 다시 바닥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돌려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위로 가고 있는데 주가만, 지수만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의 디폴트 관련된 내용, 협상 결렬 이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계속 약세를 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슈 부분부터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4월 22일 날 레트로랜드텍 자체가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 4월 28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600만 주 이상이 내추럴엔더텍의 매매가 거래가 됐죠. 그리고 나서 4월 29일 날 다시 점 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시장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보고서도 나왔던 그런 종목이 그리고 대표이사의 대응 방안도 잘못됐고 정부 당국에서의 또 대응 방안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표출이 됐죠. 그래서 22일 날 부각됐던 문제가 28일 날 더 심화가 됐고요. 그나마 이때는 시장이 바닥 찍고 그나마 돌리는 흐름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5거래일 이후, 그러니까 4월 28일 이후에 5거래일 이후에 5월 7일 날 의약품 업종이 이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침체, 제한적인 흐름. 이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 자체가, 제약주들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 랠리가 물론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게 5월 7일 이후에 11거래일 동안 지수 자체가 34%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다 보니까 실제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5월 26일, 그러니까 5월 21일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장이 개선될 만하니까 제약업종 자체가 조금 멈춰질 만하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물산, 삼성 SDS요. 그리고 제일모직 이 세 종목을 합산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대략 5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50조면은 시장이 지금 1270조죠.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 이상, 4%에 달하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6%의 비중을 이쪽에서 움직임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12포인트를 제일모직, 삼성 SDS, 삼성물산 이 세 종목이 시장의 12포인트를 하루에 등락폭을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또 집중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또 질이 다소 저하됐죠. 그리고 나서 조금 또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메리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확대가 됐죠. 증시 영향폭이. 어떻게 됐냐면 20일 날 처음에 첫 환자가 발생됐다 보고서가 있었는데, 확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5월 29일 이후, 그리고 6월 1일 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파장을, 영향력을 주죠. 다시 의약품 업종에도 랠리가 불게 되고, 관계 업종들의 침체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6월 달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동방급락. 이것도 제가 뭐 해석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6월 4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삼성물산 쪽 제일모직 쪽에 좀 흐름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시장의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엘리엇에서 합병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역시 급등락, 하루에 10% 이상의 등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이 두세 종목에서만 움직이는 폭이 5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움직여버립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계속 눌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악영향. 그리고 6월 15일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한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거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뭐 작전 세력을 없애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세수 확대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의 흐름. 근데 굉장히 이쪽도 지금 좀 쏠림 현상도 있고 무모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질이 많이 저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또 이슈를 또 한 번쯤은 또 언급을 하십니다. 어떤 거요? 야,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을 매도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금리가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 뭐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3천억 매도했어요. 3,130억.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요, 7천억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일수로 뭐 어떻게 됐습니까? 7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 내리 매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오늘 어찌됐건 연기금 쪽에서 1,700억 정도의 매수도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일부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외국인과 기관 이쪽 부분에 대한 수급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15년 1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이 9조 7천억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됐어요? 누적 매수세가 파란 색깔이에요. 9조 3,900억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 단기간에 일부 매도했다고 그건 1조도 안 되는 그 매도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작년 10월부터 제가 생각할 땐 변곡점의 라인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누적 기준에서 6조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보다 좀 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관 부분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기관들은 매도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누적 놓고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기관이 9조 7천억 매도할 동안에, 올 1월부터요, 이렇게 매도할 동안에 연기금은, 맨 위에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4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투신이 지금 기관입니까? 개인들이 환매하면은 환매해야 되는 게 투신인데 그게 기관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연기금과 외국인의 쌍끌이 장세였다는 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10월부터 역시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4조 6천억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조 거의 6조에 달하는 물량을 연기금이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연기금 쪽의 쌍끌이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7거래일 동안에 하루 빼고 6거래일을 매도했기 때문에요. 자,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월별 기준인데요. 맨 밑에 거만 그럼 한번 놓고 보세요. 2015년 6월 기준에 외국인들이 지금 7거래일 중에 6거래일 매도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1,600억 매도입니다. 1,600억 매도. 그 누적으로는 얼마예요? 6조 4천억 누적 순매수. 거기에 이쪽 보시면 기타법인 어떻게 됐습니까? 기타법인 2조 5천억 매수.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 정리 이후에 외국인들이 재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어떻겠어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죠. 네?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3천억 매도했다고 굉장히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황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될지, 예? 외국인들 뭐 이렇게 집중하는 종목, 그리고 또 어떤 또 흐름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지 그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불확실성도 거의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지난주에 만기일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메르스 부분도 일단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억눌린 부분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이외의 것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FOMC의 연례 회의 있죠? 16일부터 17일, 오늘 밤부터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뭐 여태까지 환율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상품의 안정 추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개선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로그룹 회의에 18일 날 진행되는 부분 있죠. 재무장관 협의체에서 그리스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때 해소되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때 해소가 안 되더라도 뭐라고요? 이쪽이 해소가 안 되면 뱅크런의 우려는 다 필요 없이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S&P 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너희들만의 흐름인 것 같다. 디폴트 선언 안 할란다. 그렇게 해석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에 요때 기준 한번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추경 등 하반기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계획 방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종목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시황을 기준으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걸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 시가총액 25조짜리가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또 10%의 하락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그러면 삼성그룹처럼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지배구조 개선되는 폭의 종목군들 꼭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오늘도 시황에서 그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황 기준에서의 종목, 이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화면 보시면은 효성이에요, 효성. 지난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Y라는 그 시간, 바로 다음 타임이죠. 지주사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그런 기업,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화면 자체가 표가 이런 차트예요. 이 차트. 이 차트를 이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수급, 누적 수급 이렇게 진행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일봉을 보여드렸죠. 일봉 보여드리는데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무엇을 합니까? 장중에 교육 방송을 합니다. 장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추세, 캔들 이러한 부분 다 교육시켜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실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6월 10일 날 어떻게 했어요? 장중에 이 구간이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의 종목 이런 구간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무리 없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의 뭐 상승률 그리고 이러한 구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전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왜? 누적 수급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그 흐름이 나왔는데 앞전에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9일날 또 10일날 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누적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화내세요. 야 이거 다 지난 거 갖고 나와서 뭐 무슨 얘기하느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비슷한 화면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2주, 3주간을 갖고 나오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3주차입니다. 3주차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는 52주 고가를 뛰어넘었다.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일 수 있다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돼 있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효성그룹 자체도 현재 효성그룹의 회장께서 지금 다소 고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효성, 지주사 효성에 대해서도 자제분들에 대한 지분 관리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주사 전환되는 부분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 부분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산재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많은 회사의 객관적인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수급, 개인들 누적 수급인데 내리 뺏기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낮에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께 11시에 815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을 캐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도 장중에 무료로 공개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815TV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 종목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